안녕하세요. 교양톡톡의 호피디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4대 보험은 다들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험이고요.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가 아무래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런 사회보험 제도를 의외로 보수주의자가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든 건 피와 철로 해결된다고 외친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입니다. 피는 죽음, 철은 무기를 의미하죠. 피와 철로 해결한다는 건 뭐든 힘으로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군국주의의 전형이라고 봐도 되고 이 정책을 철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사회보험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외인데요. 비스마르크는 이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귀족 출신으로 공무원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교관을 하게 됐습니다. 외교를 하면서 당시가 19세기니까 이제 말보다는 주먹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1861년에 프로이센의 비렐름 1세가 비스마르크를 수상으로 지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치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1866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1871년에는 프랑스와의 전쟁인 보불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끌어 독일 제국의 건국과 독일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젊은 시절에는 노는 걸 좋아했고요. 성격도 사교적인 편이었다고요. 그리고 당시 귀족 자제들이 좋아했던 군대를 안 가려고 꽤나 애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가게 됐는데 의무 복무를 다 못 채웠다고 해요. 근데 이랬던 양반이 33살이 되던 1848년에는 2월 혁명을 강경 진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수상이 됐을 때는 독일 제국의 통일을 위해 군비 확장과 징병제 연장 등을 주장했습니다. 의무복무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전시에는 독일 제국 육군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다가 1871년 보불 전쟁이 끝나고 독일 제국이 성립됐고 이제 내치에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불 전쟁 직후부터 1890년까지 약 19년 정도 독일 제국의 수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1871년에 비스마르크는 황제인 비렐름 1세에게 긴급 보고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노동자를 독일 제국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과 동시에 복지국가적 제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당연히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1800년대, 즉 19세기예요. 21세기인 지금도 복지제도 하나 도입하려 그러면 굉장히 반대가 많죠. 절대 그때 한 큐에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서 황제가 오케이 해요. 그래서 1881년에 비렐름 1세는 의회에 칙서를 보내는데 요약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상처의 회복은 사회민주적인 폭동의 억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 이 칙서가 독일,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죠. 근데 칙서 내용에도 나왔지만 정말 노동자를 생각하고 사람 사는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든 건 아니었어요.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땐 유럽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연이은 혁명으로 대중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있었고요.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치 세력화되고 있었어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보불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 통일이 됐는데 내치에 당연히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죠. 그 해가 1871년이고 이때 노동자 인구는 전체의 20%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1880년대 초가 되면은 25%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경제 상황적으로는 1873년부터 시작된 20년간의 장기 불황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자라기가 굉장히 좋은 토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죠. 노동자들도 많아졌고 하필이면 그때 또 경제 불황이 왔으니까 당연히 노동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시각에서 보면 빨갱이 천지가 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자, 근데 이게 노동자가 아까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억압하는 것만으로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최소한의 숨구멍을 내주려고 사회보장 제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숨 쉴 구멍을 열어주면 완전히 과격하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일종의 당근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독일 제국이 목적이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은 경악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던 방향에다가 상대 진영에서 먼저 나와버리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당시 사회주의 선봉이었던 엥겔스도 이 법안에 반대를 합니다. 복지제도를 도입해도 결국에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거라서 노동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는 개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4대 보험이 있다고 노동 문제가 다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21세기에도 그런데 19세기에는 더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봤을 때는 독일 정부의 어떤 기만 행위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들, 즉 보수주의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지금하고 비슷해요. 국가의 규모가 커진다. 많이 들어봤죠? 개인의 책임감이 사라질 거다. 혹은 뭐 나태해질 거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첫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이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왕정이라서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왕정이라는 게 왕과 소수의 측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시스템이잖아요. 왕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 국가들도 실제로 50년 정도 지나야지 겨우 이런 걸 도입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1881년에 비렐름 1세의 칙서 이후 약 10년간 독일 제국은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1883년에 건강보험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1884년에는 재해보험, 지금의 산재보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889년에는 노년보험, 지금의 국민연금이랑 비슷합니다. 자, 이게 시작이 됐고요. 참고로 65세가 노인의 기준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당시 독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7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요새 이제 노인의 기준을 더 이제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논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복지국가 모델이 이제 탄생됐고요. 이게 지금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됐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복지제도를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의외의 인물이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월급 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으로 공제되는 게 있는데 좀 비용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라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신문에서 우연히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를 시작했다는 글도 재밌게 봤고 예전에 이렇게 또 도움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교양과 상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지금까지 호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